자, 얘들아,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세 번째 산업혁명의 시간, 산업혁명의 영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자. 오늘 이번 시간에 산업혁명의 영향에서 긍정적인 영향, 그다음 두 번째 부정적인 영향,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산업혁명이 남긴 그 영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첫 번째 주제인 우리 산업혁명이 가져온 긍정적인 영향부터 같이 한번 정리해볼까? 요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 장점이라고 표현해보자. 우리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좋은 점, 산업혁명은 어떠한 좋은 점을 가져다 주었을까? 어떠한 긍정적인 면이 있었을까? 자, 첫 번째,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그 다음에 편리해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 풍요로워진다고 하는 거는 뭐 잘 먹고 잘 살고 전에보다 더 넉넉하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편리해졌다. 철도가 깔리고 그 다음에 배도 생기고 전화도 이와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생활이 전에보다 훨씬 편리해지는 아주 좋은 점, 긍정적인 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면에서 경제 규모가 이전과는 다르게 확실히 커지는 이와 같은 경제 발달의 모습도 나타나게 되었고, 또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두 번째, 여러 사람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많이 증가할 수게 되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사람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라든지, 그 다음에 뭐 경제 생활을 더 풍족하게 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러 방면에서 기회 제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게 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다 기회 제공과 경제 발달 속에서 사람들이 점차 자신의 재산을 모아가는,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마련될 수 있었다. 자,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끝입니다. 긍정적인 영향, 산업혁명에 사람들 생활이 풍요롭고 편리해졌다. 다음, 경제 규모가 커지고 각종 기회가 제공받는 것이 증가하게 되면서 여러 삶의 변화 속에서 사람들이 재산을 축적해 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도 나타나게 되었다. 다음 두 번째, 오늘의 두 번째 주제, 산업혁명이 가져온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자. 이게 바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별 5개 할게. 산업혁명은 물론 좋은 점도 가져다 줬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부정적인 모습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자세한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을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시간이 지나면서 잘 살고 못 살고, 잘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그 격차가 벌어지는 빈부격차가 심화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부자보다는 빈곤한 생활을 하는 사람, 즉 빈곤층이 확대되어가는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 즉 쉽게 얘기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점, 부정적인 영향. 다음 두 번째, 또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우리 앞에서부터 계속 했다시피 인구가 증가하고, 주로 어디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도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각종 도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도시 문제의 발생. 그러면 어떠한 도시 문제들이 있었을까?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사람들이 갑자기 도시로 몰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택시설,
사람들이 머물러서 잠을 자고 자기의 어떤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주택이 부족해지고, 그 다음에 주택 안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할 수 없는 화장실이 부족한 이와 같은 현상도 나타나고, 거리에 사람들이 다 매몰리면서 거리에서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거리가 더러워지고 냄새나고 악취 이와 같은 엄청난 심각한 문제점, 도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 어떤 것이 있었을까? 각종 범죄 문제. 범죄도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주택이 부족하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 이와 같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도시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거기서 바로 범죄라고 하는 것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었을까? 악취가 나오고 화장실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제대로 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제대로 씻지를 못해.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예방접종, 뭐 백신 이런 것이 있었을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뭐가 유행할 수 있다? 전염병 등이 유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엄청난 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면도 산업혁명이 가져오게 되었다. 자, 다시 한번 빈부격차가 심하게 발생하게 되면서 부자보다는 가난한 빈곤층 확대라고 하는 문제점,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도시로 인구가 몰리면서 인구 증가에 따른 각종 도시 문제, 주택이 부족하고 화장실이 부족해지는 현상, 그 다음에 범죄 발생의 문제, 그 다음에 전염병이 유행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도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까? 그렇죠? 환경 문제도 심각하겠지. 그 당시에는 뭐 각종 환경 수거 시설이라든지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기계 이와 같은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지기 전이니까 여러 가지 도시에서 환경 문제도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럼 어떠한 환경 문제가 있었을까? 방금 얘기했던 쓰레기 문제, 그렇죠? 뭐 쓰레기통이나 뭐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거리에 쓰레기가 나뒹굴고 거기서 사람들이 생활하고 악취가 나고 전염병은 더 유행할 수밖에 없고 제대로 된 물도 없었을 것이고 각종 쓰레기 문제,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되면서 기계를 돌리는 공장들이 여기저기서 들어서면서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각종 매연, 연기, 그렇죠? 연기 이런 등으로 매연으로 인한 어떤 오염? 공기가 안 좋아지는 대기 오염의 문제, 이와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부정적인 면, 물론 생활이 풍요해지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사람들이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빈부격차의 문제, 도시로 인구가 몰리면서 심각한 도시 문제와 그 도시에서의 심각한 환경 문제 발생까지, 그래서 산업혁명의 부정적 영향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가져온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바로 별 또 5개 별표 안에 별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냐면, 자, 네모, 그 다음에 노란 색깔로 적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동 문제다. 노동 문제. 우리 지난번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자본가와 그 다음에 노동자라고 하는 새로운 생산 관계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었어. 그래서 이 새로운 생산 관계를 통해서 자본주의가 확립되어 간다, 이런 것들 얘기했었잖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본가와 노동자라고 하는 새로운 생산 관계 속에서 심각한 노동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그걸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산업혁명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노동 문제의 발생. 알겠죠? 그러면 어떠한 노동 문제가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보자.
자, 첫 번째. 자, 선생님 칸을 일부러 많이 남겨놨다. 너무 많다. 내용이 중요하고 꼭 알아야 된다. 자, 첫 번째 어떠한 노동 문제가 있었느냐?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도시 문제에서 이미 얘기했어. 사람들이 뭐 제대로 씻기나 했어. 뭐 제대로 먹기나 했어. 뭐 잠자리를 제대로 잘 수 있어. 그렇죠? 화장실이 부족하니까 제대로 싸고 제대로 처리하고 이런 시설이 잘 갖추어지지도 않고 전염병이 유행하고 그렇죠? 마찬가지겠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너무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비위생적인 환경 알겠죠?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 그러니까 나쁜 환경, 오염된 환경,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내 건강을 지켜가면서 일할 수 있는 알겠죠? 그런 환경이 아니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노동했다고 하는 것들 알겠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 더 심각한 거는 이 비위생적인 노동 환경에서 자 오랜 시간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이걸 다른 말로 장시간 그 다음에 오랜 시간 일하면 돈을 또 많이 받아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낮은 임금 요거를 다른 말로 저임금. 그래서 오랜 시간 장시간 낮은 임금 그 다음에 장시간 저임금 이와 같은 오랜 시간과 낮은 임금의 노동에 시달리는 이걸 우리가 노동 착취당했다. 노동을 착취당하는 이와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내가 일해서 내 몸을 팔아서 정당하게 일했으면 오랜 시간 일했으면 일한 만큼 또 임금을 받고 돈을 받고 일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내 건강도 지키지 못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낮은 임금을 받아가는 나의 노동이 착취당했다. 빼앗겼다. 이런 식으로 심각한 노동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 자본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윤을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더 모으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야?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임금을 줄이고 싶어. 그리고 비용을 줄이고 싶어.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성인 남성이 아니라 누구를 바로 자본가들은 이윤 추구. 어떻게든지 이윤을 더 늘리고 싶어. 이윤 창출을 위해 어떻게 한다? 성인 남성이 아니라 바로 여성과 그 다음에 심지어 너희들처럼 누구? 어린 아동들을 고용해서 이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이와 같은 심각한 노동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었다. 자, 산업혁명이 가져온 부정적인 영향,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노동 문제라고 하는 거다. 자본가와 노동자라고 하는 새로운 생산관계의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이러한 노동자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에 시달렸고 그 비위생적인 환경에서도 오랜 시간 그 다음에 저임금 낮은 임금에 시달리면 노동 착취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자본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푼이라도 이윤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여성과 아동을 고용해서 그들의 노동을 착취해서 돈을 버는 알겠죠? 이와 같은 심각한 노동 문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 오케이?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자, 5번. 그럼 이와 같은 심각한 노동 문제 상황 속에서 그러면 노동자들은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다섯 번째 노동자들의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대응. 어떻게 대응하였느냐? 즉 자본가들에게 맞서 싸웠느냐? vs 그 내용을 한번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노란색 첫 번째는 바로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한다. 기계 파괴 운동. 요거를 우리가 러다이트, 교과서에도 나오죠?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한다. 러다이트 운동, 기계 파괴 운동. 말 그대로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 왜 기계를 파괴해? 두 가지가 있어. 이 기계 때문에, 알겠죠? 이 기계 때문에 나는 24시간 내내 하루 종일 이 기계를 돌려야 돼. 하루 종일 이 기계를 봐야 되고, 하루 종일 이 기계를 돌려야 되고, 알겠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낮은 임금을 받고 오랜 시간 나의 노동을 착취당하는 건 누구 때문이야? 이 기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 기계를 파괴시켜라. 내가 기계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기계 때문에 이 당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 일자리가 뺏기는 거야. 병 걸리고, 알겠지? 그 다음에 월급 낮은 임금 받는다고 항의하거나, 그 다음에 병 걸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본가들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써. 어떻게? 너 그만둬도 돼. 왜? 일할 사람 많아.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아. 오케이? 그 사람들은 뭐야?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일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하려고 줄을 서는 사람들은 많아. 그러니까 너 언제든지 그만두고 싶어? 그만둬. 이렇게 될 수 있는.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 기계로 인해서 나의 일자리가 또 뺏길 수 있어. 이 기계 때문에 내가 이 기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 기계로 인해서 각종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도 만들어지고 먼지가루 펄펄 날리고 내가 그걸 다 코로 마시고 내 폐로 다 들어가고 내가 병에 걸려 죽는 이유. 이 기계 때문에. 그리고 내가 병에 걸려서 나의 일자리가 뺏기는 이유. 이 기계 때문에.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 알겠죠? 이와 같은 러다이트라고 불리는 노동자들의 대응,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다음 두 번째, 노동자들은 또 어떻게 대응하느냐? 바로 노동조합을 결성한다. 노동조합의 결성.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뭐지? 노동조합을 줄여서 노조를 만든다. 노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 자본가에게 대응한다. 뭐를 대응한다? 임금을 인상하다. 오랜 시간 일한 만큼, 우리가 정당하게 일한 만큼 우리는 임금을 올려받아야 된다. 임금을 받고 생활해야 된다. 임금 인상과 그 다음에 이 열악한 노동 환경, 열악하고 비위생적이고, 알겠죠? 노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이와 같은 해결을 위해서 노동조합 결성을 통해 가지고 자본가에게 맞서 대응하기 위한, 알겠죠? 노동조합의 결성. 그래서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응해 나갔다? 이와 같은 심각한 노동 문제 속에서 노동자들은 기계 파괴 운동과 노동조합 결성을 통해 가지고 자본가 계급에게 맞서 나갔다, 대응해 나갔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없어. 근본적으로 자본가와 노동자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있어. 그렇다면 이것은 잘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노동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야.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오늘의 마지막 6번 별표 3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번, 그게 뭐냐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노동 문제에 시달리고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대응,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자. 그럼 그 근본 문제가 뭐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상이 있는데 바로 그 사상이 뭐냐면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다. 사회주의 사상의 등장. 사회주의 사상의 등장. 자,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사회주의란, 자, 사회주의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와 같이 심각한 노동 문제, 자본주의의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는 바로 그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자본주의 체제에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 있고 그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거다. 즉 자본주의 체제가 근본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노동자들의 노동 문제, 노동자들의 대응 이거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쉽게 해결되기 어려워. 근본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사상을 제시한 게 있는데 바로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다. 알겠죠? 자, 이 사회주의에서 주장하는 내용 한번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 너무 글씨를 크게 써가지고 쓸 자리가 없네. 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빨리 말라야 되는데. 자, 두 번째 보면 근본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사상, 사회주의. 또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좀 어려운데 생산 수단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 수단은 얘들아 땅, 토지, 땅, 그 다음에 공장.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자본가들이죠. 자본가들이 가진 자본이지. 그렇죠? 땅을 많이 가진 자, 공장을 많이 설립한 자. 그렇죠? 기본적으로 자본가들이 가진 자본이야. 그걸 우리가 생산수단이라 그래. 알겠죠? 전문 용어로. 이 생산수단을 어떻게 해라? 생산수단을 어떻게 해라? 국유화해라. 국유화하자. 국유화해서 좀 국가 소유로 만들어서 그 다음 단계 이거를 뭐 공동, 오케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그 다음에 그 생산한 걸 가지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알겠죠? 그 이전까지는 자본가들 위주로 자본가들이 자기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해가지고 이와 같이 하지 못했던 거야. 그러면 그 자본가들이 이용하는 토지와 공장을 국유화해가지고 공동생산, 공동분배 과정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평등한 사회를 건설해 나가자. 평등한 사회 건설. 평등사회 건설을 주장한 이와 같은 사상이 뭐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야. 사회주의. 알겠죠? 그걸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 우리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다. 자, 역시 이 사람 따로 좀 알고 가자. 마르크스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마르크스가 주장한 사회주의,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마르크스가 주장한 사회주의는, 마르크스는 뭐 자본주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노동자의 삶은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근본부터 뜯어 고쳐야 돼. 그 뜯어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생산수단이야.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본을 국유화해서 이런 식으로 생산 분배해서 평등사회 건설로 가야 된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 알겠죠? 그래서 세 번째, 마르크스가 주장한 핵심적인 내용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 마르크스가 따옴표, 그래서 노동자들의 투쟁과 혁명을 통해 노동자들의 투쟁과 혁명을 통해 평등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주장합니다. 오케이? 마르크스가 강조한 내용 역시 공동생산, 공동분배에 통한 평등사회 건설인데, 사회주의 강조하는 게 마르크스가 직접 한 말, 노동자 계급의, 즉 노동자들의 투쟁과 혁명을 통해서 평등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게 바로 마르크스가 제시한 사회주의야. 사회주의는 뭐 근본적으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제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노동 문제와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아.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가 아닌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야. 알겠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등장한 게 바로 사회주의 사상이고, 심각한 산업혁명의 부정적인 영향 속에 탄생한 노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바로 사회주의 사상까지 등장해서, 이 이후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회주의 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돼. 그래서 뭐 공산당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당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민주당, 이와 같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정치하는 정당도 등장하게 되었고,
그 정당이 방금 얘기했던 노동당, 사회민주당,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회주의 운동이 유럽 세계에 많이 퍼지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알겠죠? 선생님하고 오늘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에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있어.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은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잘 살게 되었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 부정적인 면에는 각종 도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게 되었고, 도시의 심각한 환경 문제와 더불어서 자본가와 노동자라고 하는 새로운 생산 관계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심각한 노동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노동자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에 내몰리게 되었고, 그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오랜 시간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노동을 착취당했고, 그 다음에 자본가들은 어떻게든지 이윤을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인 남성, 선생님 같은 성인 남성이 아닌 여성과 어린 아동들을 고용해가지고 그들의 노동을 착취해서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노동자들에 대한 기계 파괴 운동과 노동적 결성을 통한 자본가 계급에게 맞서려고 하였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사상의 등장,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근본 문제는 무엇이다? 자본주의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심각한 노동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마르크스 등이 제시한 평등한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 바로 사회주의 사상의 등장, 여기까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